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마지막 주 복지TV 전남 방송 뉴스입니다. 순천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생각을 그대로 놀이터에 반영한 7번째 기적의 놀이터 열림식을 가졌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제7호 기적의 놀이터 북적북적을 마련하고 열림식을 가졌습니다. 제7호 기적의 놀이터 북적북적은 순천시 해령면 상산리 690번지 약 450제곱미터 부지에 조성했으며 모래 놀이대, 짚라인, 그네 등 6종의 놀이시설과 벤치, 음수대, 세속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아동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놀이터는 학교 주변 공원의 부지를 이용해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로 재창조한 놀이공간을 의미하며 순천시 아동복지 실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터는 지역 주민이 장소를 선정하고 어린이와 시민이 동참하는 선호도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등 어린이 감리단이 제기한 미비사항도 보완해 시민 복지를 우선시했습니다. 순천 기적의 놀이터 7호가 준공하여 열림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1호부터 6호까지는 순천 시내에 전반적으로 설치하였지만은 제7호 기적의 놀이터는 동명초등학교 학생들과 더불어서 준공, 설계부터 모든 것이 참여하여 이름도 동명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원 문화를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놀이터는 이용객이 많은 버드네 공원의 기적의 도서관과 연계해 조성돼 놀이터의 이름처럼 친구, 가족들과 북적거리는 쉼터 역할도 하게 돼 주민복지 향상도 이바지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쉬어갈 수 있는 제7호 북적북적 기적의 놀이터는 세대를 아우르는 아동복지 놀이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의 실질적 이행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여수시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권오봉 시장 주재로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과 여수산단 공장장 협의회장 등 탄소 중립에 적극적 동참이 필요한 산업계 관계자와 시의원 탄소 중립 관계 공무원 용역사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11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여수만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포괄해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추진 전략을 수립해 기후변화 동향과 여건 분석,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전망 등 추진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무안에서 김포 간 하늘길을 연결하는 하이에어의 신규 노선 취항식이 지난 24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렸습니다. 하이에어는 지난 24일 무안에서 김포 노선 첫 취항을 시작으로 주 13차례 운항을 하게 되며 7월 1일부터는 무안에서 제주 노선을 주 6차례 추가로 운항을 하게 됩니다. 이날 취항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코로나로 가라앉은 관광 항공업계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한국통합관광 지원 사업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제노선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천시가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 침수 피해를 입었던 인제와 풍덕동 일원 침수 예방을 위해 추진한 남정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를 끝내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풍덕동과 남제동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재산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지난 2019년부터 총 사업비 237억 원을 들여 3,118제곱미터 부지 지하에 저류 용량 22,400톤 규모의 저류지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해 2년 6개월 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류시설은 강우시 도심 침수 징후가 보이면 일시에 물을 낮은 곳으로 유도해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로 침수 예방을 할 수 있게 돼 이 지역 주민들이 상습 침수 지역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휴캠스 주식회사가 여수 시민 채용 가점제를 시행하기로 지난 24일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협약을 체결해 여수 국가산단 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동참 기업이 9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휴캠스 주식회사는 신규 인력 채용부터 여수 시민 가점제를 적용해 지역 인재 채용률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2017년부터 GS칼텍스 등 여수 국가산단 내 8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채용 인원 563명 가운데 325명을 여수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2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내 932개 전체 섬 생활 구간에 1,000원 여객선 요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1,000원 여객선 이용 요금제는 올 하반기 전산 발권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아울러 밝혔습니다. 실제로 섬 주민을 위한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왔지만 민선 7기 들어 1,000원 여객선 요금제를 시행하게 되는 결실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1,320개의 여객선 운항 구간 가운데 운임이 8,340원 미만인 932개 섬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해 연간 지방비 23억 원을 들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00원 여객선 운임 요금제가 시행되면 이 지역 섬 주민 5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7일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연합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 건의 사항을 검토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반영을 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여수 거문도와 신안 홍도 등 여객선 운임이 8,340원 이상으로 비싼 388개 섬 지역 주민들도 육지 대중교통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전 구간 1,000원 여객선 요금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여객선 운임이 8,340원 미만은 운임의 50%를, 8,340원 이상에서 3만 원 이하는 5천 원을, 3만 원 초과한 5만 원 이하는 6천 원을, 그리고 5만 원을 초과한 운임 구간은 7천 원을 섬 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될 여객선 1,000원 요금제로 섬 주민들은 멀지 않는 시기에 해상 교통권 혜택으로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4년째 문화재 전면 해체 보수 공사로 전경을 직접 볼 수 없는 국보 제304호 진남관과 전라자수역 내 부속 건물 그리고 성곽 등이 3차원 디지털 모델링을 이용해 최초로 복원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같은 복원 사업이 알려진 것은 여수 지역사회 연구소가 지난 5월 26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디지털 지역 인문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2년여의 작업을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보 제304호 진남관의 경우 4년째 문화재 전면 해체 보수 공사로 현재는 웅장한 위용을 직접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일제강점기 중앙동과 교동의 바다 매립지에 투입해 파손한 1.7km 둘레의 좌수형 성곽과 좌수형 내에 존재했던 77채 부속 건물은 대부분 소실돼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흔적만 남아 기억 속에서 회자되고 있는 좌수형성과 진남관, 동헌, 향청, 중영, 군청 영역 각종 창고와 포루 성문 영역 등 부속 건물 77채를 최첨단 기술과 결합해
창의적인 디지털 인문 콘텐츠로 세밀한 작업을 통해 3차원 건축물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주식회사 옐로벤이 발굴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전라 좌수형의 전체적인 3차원 디지털 지형을 완성하게 됩니다. 또 연구소는 완성된 디지털 지형에 온라인 접속이 쉽도록 각각의 건물과 정보를 연결해 3차원으로 구현된 건물의 역사적 스토리 애니메이션을 접목하고 130년 전 기록을 현재의 기술로 실사화할 예정으로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에 2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2023년부터 호국의 성지이자 역사적 교육의 산실인 전라 좌수형성이 130여 년 만에 최초로 여수 시민과 국민들에게 그 위용을 드러내게 된다고 밝혀 임진왜란 극복의 전초 기지로서 그 역사적 가치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4일 곡성군 오곡면 사과농장 우박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농가를 위로했습니다. 지난 22일 비를 동반한 1에서 2cm 크기의 우박이 내려 곡성군 곡성읍 고달면 오곡면 일대에 사과, 배, 고추, 옥수수 등 과수밭 작물 38헥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남 지역에서는 곡성, 구례, 광양 등에서 총 70헥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NH농협은행 여수시 지부는 여수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성금 1억 원을 마련해 안마의자 33대 후원 증서를 지난 21일 여수시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NH농협은행 여수시 지부가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나눔 문화실천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 기탁 후 여수시 읍면지역 경로당 33개소에 설치하게 돼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3일 복숭아로 유명한 순천시 월등면에 꽃 복숭아 나무를 소재로 조성한 월등 복사골 정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월등 복사골 정원은 설계에서부터 조성까지 주민 참여형 정원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를 위해 월등면민과 시민정원 추진단은 수차례 회의를 거쳐 꽃 복숭아 나무를 활용한 정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으며 표지석을 비롯한 기념식수, 조형물과 꽃 복숭아 나무 등 정원의 많은 부분이 주민들의 기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4일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타당성 분석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여는 등 연구시설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형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의 필요성과 중점 연구 분야, 국내외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시된 발전 방안을 용역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이번 연구 용역은 전남도와 한국에너지공대, 나주시가 공동 추진해 오는 8월 완료를 하게 됩니다. 여수 갤러리 노마드에서는 지난 11일부터 비디오 아티스트 구자영 작가의 초대전이 인카운터 A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작가가 여수에 머물며 여수항의 정박한 선박들을 통해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급변하는 여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여러 차례 배를 촬영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 중첩된 이미지로 표현한 작품들은 경제 성장의 중심에 있었던 원유, 수송선 등 변화된 선박들의 역사를 환기시킵니다. 또 비디오 퍼포먼스로 이루어진 창문 연작과 디지털 카메라와 컴퓨터 등을 이용해 다중적인 자신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레드, 그린 앤 블루 등의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구자영 작가의 이번 전시는 디지털 카메라와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작업을 했는데요. 한 공간에서 생산되어지는 각기 시간들을 영상에 재배치함으로써 다른 시간과 관계 속에서 현실을 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 또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탐구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대미술을 모두들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그 현대미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그냥 자유롭게 감상하시고 또 사고를 하시고 그 작품을 통해서 어떤 그 무한한 정서를 키우시는 게 관람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영 작가는 한국 비디오 아트 거장 백남준 작가의 계보를 잇는 비디오 아티스트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 현대 미술에서 중요한 비디오 아트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의 공존과 기억, 그리고 상징을 보여주는 이번 작품들은 관람객들이 비디오 아트의 예술 세계를 새삼 느낄 수 있는 힐링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행복한 한 주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